클로징벨 라이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4,000피의 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40 2.5% 상승해서 네. 4,000선 간당간당이 아니라 시원하게 4,000 중반까지 이야.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 또 민트가 복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동안 걱정했던 분들이 많아요. 좀 그러니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맹장이 터져가지고 쉴 수밖에 없었는데 또 그 자리를 잘 메워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아이, 더블 호재네요. 예, 민트가 왔고 4,000이 넘었고. 네. 예, 민트 좋은 날 맞춰서 복귀하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니까요. 와, 시장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와, 4,000 가보지 않은 길. 이야.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죠. 에? 가보지 않은 길. 뭐 읽었어요 주말에? 뭐였지? 뭐야? 수능 때 쓴 시인데 기억이 안 나네. 안 날만하죠. 예, 예. 안 날만하죠. 그리고 코스닥도 900선을 넘었습니다. 네, 코스닥도 네. 902. 902. 2.2포인트 올라서 902고요. 네. 오늘 뭐 삼성전자도 3%, 네. 하이닉스도 4.7%. 이야. 삼성전자는 10만 원 넘어서 10만 1,900원. 이것도 처음 아닙니까? 네.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인 사람은 없는 거야. 삼전 가진 사람 중에. 우와. 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53만 4천 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증권가 리포트에서 70만 원까지도 불렀다고. 70만 원. 예. 어마어마합니다. 네. 실적을 베이스로 한 요런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 순간. 와, 진짜 감격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오늘은 한 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재규 아저씨 이재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정일 본부장님은 네. 이제 좀 한참 뒤에 오실 거라서. 네네네. 오셨다. 우와. 안녕. 예. 여러분 안녕. 예. 앉아봐 주시고. 예. 택시가 막혀갖고 마포대가. 마포대교 대사가 생각나네요. 마포대교는 무너져.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뭐 4천 넘었으니까. 네. 예. 안 그럴 수도 넘었으면 있죠. 40부터 넘었는데 뭐. 안 넘었으면 이제 엄청난 비난이 쏠릴 텐데. 없어요. 모든 게 다 허용되는 하루입니다. 그래요? 예, 1분 전에 오셨어도 됐을 거예요. 예, 한 4시 29분에. 예. 예. 자, 그러면 이재규 본부장의 오늘 장 코멘트 한번 들어보자면. 네, 오늘 뭐 우리 시장 너무 좋았죠. 코스피가 4,040을 넘어섰고 코스닥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일단 뭐 상승 종목 수도 꽤나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투심도 실제 계좌도 좀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지표가 나온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었고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협상을 잘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 특히 뭐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을 경우에는 BM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벤치마크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포모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조정을 받았으나 여전히 뭐 반등세 좀 보여주면서 뭐 조선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번 주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는 신고가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오. 제가 그거 네.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으나 추가적인 우상향의 룸까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말씀해 주실 자료가 되게 중요한 게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래요. 환율은 오르는데 장도 오르는 이상한 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환율이 1,431원 요 정도고 근데 코스피는 4,040. 근데 또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니케이도 5만을 넘었고요. 맞아요. 상해 종합도 4,000 근처까지 갔었네. 3,993.
요 정도까지 1%또 올라가지고 사상 최고치가 아니면 이상한 장 요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장 코멘트 들어보자면. 네, 좋았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근데 오늘은 조선주가 워낙 셌죠. 네. 그쪽에 이제 한미 정상 그런 거 하고 방산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딜이 깔끔하게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레버리지 할 만한 게 아직은 있다라는 그런 기대심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움직이진 않았죠. 특별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았잖아요. 저번에 한 일주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환율이 뉴노멀로 가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협상이 타결이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2,500불, 1,500불 뭐 이런 금액이 확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대한민국의 아웃플로우 수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 레벨이 금방 강세로 되지 않고 이게 해결이 된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높은 레벨을 용인해야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것이 대한민국 사람도 그렇고 미국에 한국을 투자하려는 사람도 그걸 용인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1350, 70, 40을 빨리 안 가더라도 주식 수급에는 그다지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바로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전체적인 유동성 장세와 함께 장이 올라가는 흐름에서 네. 나쁘게 반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 전 세계가 겪어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예, 뭐 미국의 국가 부채가 갑자기 뭐 10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고 M2가 역대급으로 풀리고 네.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중국은 공급 과잉으로 밀어내고 미국이 한국한테 조선, 원전, 반도체 모든 산업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이어가지고 모두가 좀 어리둥절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 네.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4,040이지만 네. 사실 달러로 이전으로 좀 치환을 해보면 그죠. 요게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자료는 뭡니까? 일단 뭐 지금 화면 잠깐만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이게 이제 오늘 주말에 나온 자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빨간색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거든요. 빨간색이 이제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뭐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는 모습이죠. 근데 보시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이제 달러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 2021년도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올라와서 네. 이게 어느 정도는 더 올라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지난 주말 기준으로는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신고가가 아직까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체감상으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많이 해줬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전체적인 업종의 상승세는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방금 전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글로벌 시장에 지금 뿌려지고 있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뭐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타이트닝을 종료하겠다, 긴축을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타이트닝을 종료하겠다,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자금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자료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자주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좋은 결과로 귀결됐었던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붙어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상법 개정이나 뭐 세제안 개편을 통해서 멀티플을 많이 올리려고 했었던 구간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실적까지 붙은 상황. 여기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의 상승 룸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PBR 1.4배에 도달 시 우리나라 시장이 4,20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제 한 4,0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 룸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큰 흐름에서 봤을 땐 제약바이오가 오랜만에 올라왔거든요. 네. 제약바이오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은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3시 30분 이어서 일단은 땡땡땡 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번 주 또 슈퍼위크거든요. 완전 그래서 슈퍼위크. 네. 일정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쳐주고 계신데요. 네. 팔감님도 오셨고요. 네. 네. 전효미님 땡땡땡 해주십니다. 물감님도 안녕하세요. 하세요. 뭐 읽으려고 하시잖아요. 하세요. 하세요. 오늘 또 4,040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빨리. 네. 민트를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감동 먹었습니다. 다 읽어주세요. 네. 선물도 지금 아주 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망고님이 국장 진짜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삼전이 102,000원을 찍었습니다.라고 다들 놀라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타타야님, 신짱님, 조은하루님, 전효민님, 네, 땡땡땡 해주고 계시고요. 백설공주님. 살자님께서 민트 목소리만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버거스테이지님께서 트럼프 김정은 만난다면 정말 좋을 것 뭐 이런 이야기들 뉴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수 어떻게 됐나 볼까요? 마감이 더 고가로 마감됐나? 4,042.83. 이야. 83. 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와, 맞아요. 너무 빠르지 않아? 아니야. 맞으려고. 이게 맞아요? 맞으려고 그렇게 아니 질문하네. 4,041을 바로 간다고? 와,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Don't ask. 너네 I 묻지 don't 마. know. 네. 근데 이제 첫 걸음 아니에요? 우리 5천 보고 간 거잖아. 그렇죠. 이제 4천 왔는데. 취임한 지 얼마나 됐죠, 보통요? 4개월 됐나요? 3개월? 3개월 됐네요.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아니 물론 대통령이 공약했고 뭐 그래서 막 열심히 한 건 맞는데 글로벌 자산이 전반적으로 다 가잖아요. 지금 맞아요. 유동성 장세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쨌든 낑겨가지고 같이 4천까지 왔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M2 같은 그 지표로 나오는 유동성은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게 안 풀린 거로 나와요. 그래요? 네. 그럼 이 돈은 뭐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다. 그치 더 갈 수 있다. 지금 우리 데이터가 지금 9월달, 10월달 넘버가 아직 안 나왔거든. 우리는 금리 인하를 또 더 이상은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했던 것이 다 반영이 안 됐어요. 물론 M2가 늘어난다 해가지고 이게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설레발 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포인트로는 사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간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달러 표시로도요. 오늘 많이 올라갔고 달러 표시로도 이제는 정고점 넘었어요?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그 데이터가 삼성증권에서 네. 만든 거죠. 네. 지난주 목요일 데이터일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대충 이제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제부터 진짜 오늘 같은 날도 철치라는 게 아니고 안 오르는 종목도 있어요. 네. 뭐 저기 삼양식품이 디펜시브 하니까 이런 안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금리 내려가면은 뭐 저기 제약바이오 올라가고 네. 뭐 보로노이드 올라가고 뭐지 한미약품 뭐 좋은 얘기 나면 20몇 프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는 버텼는데 뭐 삼성 SDI 같은 것도 빠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소외된 종목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제가 오전에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우리가 4천 몇십까지 갈 수 있다고 지난주 2주 전에 말씀드린 그런 레벨의 중간점 딱 왔으니까 사실은 네 많이 온 거죠.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온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4,042. 요게 지금 2.57% 올라서 네.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2.2% 상승. 2.1%. 네. 902.70. 어. 902포인트. 네. 나 이제 천스닥 가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요. 조금 아쉬워요. 네, 코스닥도 52주 신고가 880 정도가 이제 좀 저항선이었는데 이거 뚫고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902포인트. 오늘 그리고 바이오주가 차바이오텍, D&D 파마텍, 보로노이, 삼천당, ABL, 뭐 셀트리온, 리가캠, 알테 오. 8%에서 17%. 와. 이 큰 종목들이 와. 야, 이렇게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6,500억,
그리고 기관이 2,300억 이렇게 사줬고요. 합쳐서 기관 외국인 코스피에서 한 1조 원 샀네요. 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닥 현물에서 2,400억 정도를 샀습니다. 기관은 600억 정도 샀고요. 대신 선물에서 외국인이 1조 원 팔았고 기관이 3조 원 정도 샀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 자, 그럼 재균님한테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반도체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좀 자금이 들어왔는데 뭐 장후반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과 조선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섹터인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라든지 로봇 쪽이 좀 조정을 받으면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 물론 굉장히 훌륭하게 잘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여왔고 지지난주였을 거예요. 지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도 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2주 동안 뭐 LNF 같은 경우 50%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온 데에서 그동안 못 올라온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왔는데 시장 자체는 전반적인 업종에서의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환율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우리가 매번 이야기했었던 것은 고객 예탁금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부분들. 신용잔고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제 화면에 HTS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네. 지금 여기 뭐 파마리서치, 삼천당제약, 리가킨바이오 제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데 있어요. 마우스로. 네. 여기 보시면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네.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신용한도 초과 기업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신용한도가 초과된 기업들이 꽤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현대차도 그거 될게요? 그렇죠. 현대차도 우와, 뭐야.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잔고가 많이 올라오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특이한 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와 신용잔고가 거의 동행합니다. 그래서 신용잔고가 올라올 때 시장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항상 이제 출구 전략을 좀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어느 정도 꺾였을 때 빠져나올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신용잔고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고객 예탁금이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아직까지도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여지면서 전반적으로 저는 선순환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직구로 승부하는 시장이다. 직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승부를 해도 결과물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CPI 나왔는데 CPI 나온 이후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10월 달에는 거의 100%고 12월 달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으면서 시장에 자금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뭐 M2 기준으로 했을 때 유동성이 많이 공급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미국 내에서 요 타이트닝이라는 것을 종료하게 되면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증시뿐만 아니라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근데 여기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제가 네. 요거는 KB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기보단 재미있는 레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을 때에 50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50일 이평선 제가 이거 잠깐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50일 이동평균선을 제가 좀 두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을 때 5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 라는 그런 레포트가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5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와. 그죠? 대리버. 엄청 많네. 이게 그러니까 요 주가랑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요 주가랑 요 이동평균선의 괴리가 네. 15% 정도 벌어지면 네. 조정을 받았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50일 이동 평균선이랑 우리 지금 종합주가 지수랑 이격이 얼마냐면 15.6%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경계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밀린다라는 게 아니라 좋은데 업종 내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쪽만 공략하시는 거는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 드려보는 거고, 뭐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 밑에 검은 게 뭐라고요? 50일 이동 평균선. 51. 50일 이동 평균. 이평선.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비슷한 거 많아. 네, 이런 거 많이 있는데. 한번 볼까? 이거 페이지 한 11 볼게요. 11. 괴리가 벌어져서 순환매 차원으로 안 간 애들한테 요게 조금 퍼지면서 조금 그죠. 약간 상승 각도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뭐 그건 언제든지 그럴 수 있지. 네. 페이지 11 한번 오케이. 볼까요? 예. 페이지 11페이지. 영어로서 못 알아듣죠. 11 정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세븐일레븐도 있으니까. 저희도 알아요. 11은 저희 알죠. 그 정도는 다 배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예. 이거 비슷하잖아. 이건 뭘까? 이건 뭘까? EPS. 요거는 12개월 포워드 EPS. 예. 이거는 미국의 S&P 써있네. 500에 대한 거. 네. 미국의 S&P 500을 이게 시계를 꽤 오래됐거든요. 아주 옛날부터. 네. 이거 보면 맨 위에가 이제 이 S&P 500의 지수고 이게 EPS거든요. 아, 파란색이 S&P 500 지수고. 요거는 미동 평균이 아니고 얘네 그 EPS예요. 12개월 앞으로의 이익 전망. 예, 우측에 보면 요 숫자 200, 300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익 성장이 여기 뒤에 후행적으로 따라오거나 잠깐 조정하거나. 근데 사실은 나스닥하고 반도체는 엄청났죠. 하이닉스 포함해서 마이크론. 그런데 S&P는 섞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S&P는 지금 6,700, 6,800 여기서 왔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빨리 뒷받침되기 기다리면서 전체 S&P는 뭐 그냥 플래시고 반도체하고 그것들이 나를 치는군요. 대한민국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더 좋지. 그러니까 이익이 벌어졌는데 이익이 따라오면 돼요. 이익이 따라오면 되는 거고 이익이 따라올 때까지 보통 한 3개월 있으니까 2, 3개월 이익이 따라오면 괜찮은 거고 이익이 못 따라올 것 같으면 조정은 불가피하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실적 발표되거나 할 때 괜찮게 나온 종목들은 괜찮고 실적이 애매하면 약간 조정은 받을 겁니다. 그 정도는 염두는 하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거랑 비슷하게. 네. 저 자료 중에서 최근에 가장 저 이격이 벌어졌을 때 떨어진 저 때가 몇 년도입니까? 2023년? 좀 크게 해볼까? 요거는 네. 이거는 특별한 전체적인 매크로가 떨어질 때죠. 그래서 떨어지는 건 몇 번 그러니까. 있죠. 여기 몇 번 있죠. AI 버블 뭐 얘기 나오면서 떨어졌던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최근. 이건 2015년부터거든. 15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옛날 것까지는 가져오진 않았어. 최근이었나 보네. 중간에. 네. 이거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이건 코로나 때. 2025년이네요. 2025년 때 저렇게 떨어졌다고요? 이거는 올해 4월 달에 관세 때문에. 관세 때. 관세 때 쭉 빠진 거고 이건 코로나 때 쭉 빠진 거고. 코로나 때 빠지고 나서 실적이 미리 안 갔잖아요. 이거 좀 벗어났으니까 빠졌는데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반도체나 그 나스닥은 이게 실적이 많이 따라왔을 거예요. 괴리가 이거보다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섞여 있는 거 S&P 500에서 S&P 50 말고 나머지 450 이런 식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괴리가 벌어진 걸로 보이는 거죠. 오케이. 자, 지금 거의 9,000분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네. 이럴 때가 사실 제가 방송하기 제일 힘들 때입니다. 특히 뭐냐면 한 번도 남들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다 같이 겪고 있을 때 내 이 가르마를 어떻게 타야 되나.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우리가 이게 이성적인 건지 맞게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체크하고 가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채팅창에서처럼 야 닥치고 박수나 쳐라. 예전 데이터 들이밀어서 맞추는 놈 하나도 못 봤다. 이런 채팅창의 의견도 있어서 네네. 이거를 지금 올라갈 때는 무조건 박수 치고 그냥 좋다고 그냥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아니면 그래도 머리는 차갑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이게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누가 시청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초보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은 가는 종목을 따라 붙어야지 수익이 나는 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세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게 아까 전에도 뭐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지금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의 수익률이 좋지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폼무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2차 전지로 전부 다 넘어가고 제약바이오 올라가니까 제약바이오로 전부 다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공격적으로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꺾일 때 대응을 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서 저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극단적으로 너 매수냐 매도냐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예요. 오, 지금 그래요? 시장에 대해서 이야. 매수인데 재규어네. 여기서 이제 야수의 심장. 꺾일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다른 방송국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했다가 꺾이면 미련 없습니다. 그냥 손절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반도체의 100%, 뭐 2차 전지의 100% 이런 식으로는 포트를 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반도체가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을 공격적으로 끌어왔다라고 한다면 지난주부터 조선도 굉장히 좋고요. 2차 전지도 굉장히 좋고요.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요거 배분율만 좀 조정을 하시면서 끌고 가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아웃퍼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오케이. 다만 꺾였을 때 내가 대응할 만한 스토리, 시나리오는 반드시 짜 놓으셔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일단은 불안한 얘기하면서 초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출구 전략을 냉정하게 예. 짜놓기는 해야 된다. 일단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 이게 문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해서 손실이 크게 나는 이유는 빠질 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수익은 잘 내시거든요. 근데 수익 났다가 또 수익이 꺾이면은 보유 또 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봤었던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또 잘 못 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너무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월 달에 종합주가지수가 2200포인트였습니다. 지금 거의 뭐 1800포인트가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이걸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좀 준비하자. 그리고 많이 못 올라온 종목군들 오늘 뭐 제약바이오 오랜만에 좀 반등 나왔는데 갈 길이 좀 남아있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좋고 그런 상황이죠. 네. 근데 망고님이 조정인지 꺾인 건지 어떻게 아냐.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꺾이면 어. 그때 좀 더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세가 너무 세니까 이거를 탈출을 할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담아야 담아볼까? 돼? 아니면 나도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요것도 생각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사실 뭐 매도는 팔자야. 그거 얼마만큼 먹는지는 팔자지. 그거 어떻게 정해 개인이. 맞아, 맞아. 팔자지. 그냥 맞아. 팔자련이 생각하는 게 맞아. 팔자련이.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짧게만, 에이펙 짧게만. 있죠. 예. 에이펙 있고 이렇게 좀 진행되면서 한번 그 이후에 좀 한번 꺾일 것 같아요. 어. 그때는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봐요. 꺾임이 좀 크게 그때 또 나올 월말이랑 겹쳐요. 또 타이밍이. 그쵸?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더 요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뒤에 조정받으면 그때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아까 하시려던 말씀?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은 네. 아웃퍼폼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것이 장이 2.5%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물론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하이닉스가 오르니까 SK 스퀘어도 오랐어요. SK 스퀘어가 더 올랐어. 하이닉스 못 산 사람이 SK 스퀘어로 갖고 네. 이게 뭐 7, 8%거든요. 아까 그 2차전도 지금 약간 또 다르고 그런데 오늘 나온 중에서 KCC나 이게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 뭐죠 자사주 소각하는 거 그 전량 소각하게 된다면 가정하고 지금 이제 입법 추진하고 있는데 전량 소각하는 거 자사주를 네. 그러면 장중에 뭐가 나왔냐면 만약에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전략 소각한다라고 가상하니까 그것만으로도 PBR이 3.3% 오른다는 그게 리포트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입법화 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걸 되살려진 거지. 그래서 지주사가 갔구나. 증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한 1.78%, 1.9% 왔다 갔다 했잖아요. 3.3%면 오늘 2.6% 오르게 그것만 갖고 올라간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가 이걸 기대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인 마구마구 들어간 거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를 하셔야 돼. 그 수급을 어떻게 하냐. 오늘 반도체인데 삼성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산 사람들은 높으라 그러지만 아마
소부장 아주 기분이 좀 그지 같을까? 소부장은 웬만한 주식들이 잘 안 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포트를 엊그제 말했지만 반도체가 중심인 거 맞는데 반도체 잘 잡았어요. 50% 60% 잡는 거 이 직급 레벨에서 이거 잡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야. 잘 그래서 잘 이 포인트를 잘 잡고 나눠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그래서 시장에 들어 있어야죠. 이게 네네. 뭐 3% 더 갔다가 빠질 수도 있고 빠졌다가 3%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알 수 없죠.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런 식의 좀 그 단위 그 위치가 약간 메저먼트를 잘못하면은 이게 애매해질 수 있어요. 남들은 한 3% 올라가는 것에 나는 마이너스 0.5%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장이 올라가니까 자기 혼자 마이너스 3% 먹기는 어려운데 소외감은 약간 느끼면서 갈 수도 있으니까 약간 한 4-5개 군 정도로 잘 믹스를 해가고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전환하고 그런 유도리를 유연성을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상법 개정이랑 맞물려서 지금 사실 이 주식 시장을 이해하려면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국제 정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증시의 그런 자금 상황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코인 시장 지금 흐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로는 국내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 흐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네 가지를 다 종합을 해보자면 네. 이제 아파트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도 결국 하지 말라고 지금 뭐 공산당이네 뭐네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근데 기조 자체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자꾸 투기해서 돈 벌지 말고 배당 주고 불법 같은 거 편법 못 쓰게 할 테니까 주식시장으로 와라. 그래서 그거에 설득되는 자금들이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넘어오는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코인이 지금 약간 비실비실하거든요. 다시 반등하고는 있는데 지금 신고가 가는 것처럼 증시처럼 못 가요. 지금 코인이 그때 한번 뒤통수를 세게 맞아가지고 코인 시장에 대한 신뢰가 단기적으로 한번 꺾였어. 그런 단기적인 자금들도 좀 우리 시장에 좀 들어오는 것 같고 뭐 유동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가 에이펙을 이제 며칠 뒤에 한다는 그런 국제 정세에 대한 기대감 이런 네. 것들이 맞물려서 조금 더 코스피가 이전보다는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근데 뭐 1,000억 있는 사람이 뭐 저기 주식 사가지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배당 잘 주고 이러면 주식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스토리와 시나리오가 좀 먹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네가 뭘 하냐고요? 난 뉴스에 나온 거 그대로 한 거예요. 예. 그러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한국경제가 그랬어요. 요것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 분은 자유롭게 제가 이제 말씀하시도록 슈퍼위크 슈퍼위크. 요것만 여쭤볼게요. 예, 저는 더 이상의 질문은 없습니다. 기사 보여주시면 FOMC부터 미중 정상회담까지 그리고 빅테크 실적까지 이번 주 슈퍼위크 주목이 된다. 그래서 페드워치를 보니까 이번 주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97%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인하할 가능성도 95%에 육박한다. 주목할 사안은 노동시장이라고 분석을 하고 이번 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GDP, 경제 핵심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다. 거기다가 기업들의 실적도 나오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알파벳, 메타 AI 붐과 맞물린 이 기업들 기대를 충족했는지 주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다 시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에이펙 정상회의. 네. 예.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만남. 히토류 수출 제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 반도체 수출 통제, 대두 수입, 조선업 협력 등등등. 요런 것들. 예. 그래서 진짜 슈퍼위크다. 진짜 슈퍼위크다. 예, 슈퍼위크다. 요거에 대한 시장의 전망, 요 슈퍼위크와 일정에 따른 시장에 대한 전망 한번 들어보자면 재규님부터. 네,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전에 시장이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통상적으로는 최근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슈퍼위크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온 이후에 그 내용이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세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매물 출회를 한다라고 하죠. 근데 제가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시장을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이게 잘 밀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와이프도 이제 주식 투자하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랬더니 이제 댓글에서 네. 좀 말려라 이런 인간대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모르겠어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슈퍼위크라고 해서 지금 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제가 요거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요. 뭐 한중 정상회담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정상회담이겠죠. 미중 정상회담.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협상도 중요하지만 이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정상회담 때는 또 이제 이상한 기이한 행동을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약간 인간적으로 다른 나라 정상과는 잘 지내야지 본인이 이제 뭐 국제적인 위상이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1기 때도 잘 진행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이제 미중 정상회담은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시장이 좀 활활 타오르다가 그 다음에는 좀 이제 동력이 떨어지면서 시장에 나올 추가적인 뭐 모멘텀이 별로 없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살짝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올랐던 것처럼 또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 보거든요. 다른 업종들이 어떻게 선순환이 나와주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빈자리를 누가 메워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FOMC 회의에서 뭐 금리 인하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스탠스들 이런 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퍼위크라고 해서 맨날 이렇게 뽐뿌질을 하면 항상 그 이벤트 전이나 바로 후로 해서 빠지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그게 나올까? 아니면 이번엔 좀 다를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번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그 뭐 저기 슈퍼위크 정치 이벤트는 됐으니까 빅테크의 일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이지 19페이지. 네. 19페이지. 19페이지. 19 영어로 해드리는 거. 네. 19금. 네. 19금? 네. 아이고 19금이다. 뭐 잘 모르겠죠. 뭐 하여튼 뭐 슈퍼금 어떠네. 오늘 내일은 괜찮아요. 특별한 거 없어요. 오늘 내일은 뭐 캐논도 있고 여기 뭐 포스 우리나라 거도 있고 여기 뭐 NXP도 있고 잘 모르는 회사들 많죠. 예, 이렇게 넘어가고 비자 내일 발표하는 게 있고 했는데 결국은 수요일날 목요일날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눈에 아프니까 제가 정리했어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주 후반이 제일 중요하네. FOMC도 목요일 반영돼. 거기다 에이펙도 저기 10월 말이야. 그러면 저 실적도 그렇지. 주 후반이야. 우리나라는 목요일, 금요일. 예, 정확히는 수요일 날은 하이닉스 아침에 9시 전에 얼굴이 좋아지셨네. 오랜만에 보니까. 지금 보신 빨리 거예요? 저거 해주세요. 궁금해요. 지금 중요한 40분.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이렇게 실적이 발표되거든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같은 날 이젠 이게 발표가 되고요. 이게 수요일일 겁니다. 수요일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요게 발표되고 애플, 아마존 발표되는데 요 실적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회사 가져가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네. 찍으면 되고요. 근데 이건 뭐 복잡하잖아요, 실적. 근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덤덤 보여줄게. 오케이.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의 성장성. YY. 오케이. 마진. 이거 지금 한 거 18%, 34%. 애주어 성장률 39%. 전분기에서 29%.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32%.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근데 아마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잘 돼서 아마존은 조금 쉽지 않다고 미리 UBS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얘네보다 이번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이다. 하이닉스가 수요일에 발표되는 실적이 11조 5천억 나오면은 주가는 일단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 언제 발표되느니? 수요일 아침 수요일 아침에 우리 그 하이닉스가 술래가 안 나오는구나. 수요일 날 그거 9시 시작하기 직전에 발표됩니다. 일부러 안 나오신다. 제일 수요일 날 특이하게 되게 반도체 중요한 뉴스가 많더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짜증나네. 일부러 뺐어. 아시고. 예. 근데 컨센서스가는 11조 5천억인데 실제 최근에 나온 기대치는 최소 12조. 많게는 13조 정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슈인데 뭐 조금 문제 상관없어. 좀 만약에 11조 5천원 12조가 안 나오고 11조 6천원 사람들이 팔석하잖아요. 근데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엔 컨퍼런스 콜 같이 하니까 그 내용까지 들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좋으면은 사실은 3분기 실적이 12조 안 나오더라도 그냥 갈 수 있고 다음 날 목요일 아침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돼. 곧 네. 나오죠. 10시에 그때 컨퍼런스 콜 막 하고 나오니까 수요일 목요일 아침이 대한민국이 오히려 다 좌지우지할 것 같다. 진짜 그렇네. 아까 알파벳이나 메타 이런 게 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중요해요. 일단 잘 나와야 돼. 모든 기호는 대한민국에서. 그렇네요. 그 에이펙도 들어와서. 에이펙도. 예. 우리나라가 1년에 국빈으로 정상 초청할 수 있는 게 캐파가 한 두세 번 정도래. 근데 이번 에이펙에 2번은 그냥 몰빵을 시키는 거야. 그렇지. 중국 한 번, 그리고 미국, 저기 트럼프 한 미국 번. 한 번. 그러니까 이게 판이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미중 회담을 에이펙에서 한다. 아, 지금 공무원들은 그냥 난리야, 지금. 초비상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을 잘 말씀을 해 주셨고 주 후반에 대한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네. 셀 온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세론 되더라도 오늘 됐지. 화요일 수요 올려놓고 살짝 눌림목 하면 못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고 그 넘어가면 되죠. 근데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기대감이 막 허황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을 달고 올라가고 실체를 달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살짝 사실 4천선 좀 흔들려서 3,800만 가도 살 사람 많을걸요? 지금 상황에서? 좋은 얘기야. 뭐냐면 확률은 옛날보다 각도가 이렇게 가지는 않고 이렇게 될 텐데 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오는 거를 잘 잡으면은 여전히 한 30%의 확률은 잘 갈 수 있지. 근데 실적 잘 나오는 주식 10개 중에서 8개라고 얘기는 못 하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잘 가려내야 돼요. 네. 재규님은 어떠세요? 그 아까 신용잔고 보여주었다시피 고객 예탁금 계속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꺾이는데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은 게 확인이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대기 자금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면 들어온다라는 건데 저는 그래요. 많이 올라온 거는 들어올 때 좀 조심히 들어오시고 당연하지.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보시면 하이브를 비롯해서 뭐 JYP 엔터라든지 오랜만에 엔터주도 올라왔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뻔한 이야기지만 업종별로 차별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다 끌어왔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밀리면 반도체를 매수하겠다라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 잘 좀 배분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8월 달에도 그렇고 9월 달에도 그렇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시장은 우상향으로 보고 있지만 네. 중간중간 계속해서 조심할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밀리면 매수 대기 자금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너무 한쪽 섹터에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 포트를 잘 좀 구성하셨으면 아내분 좋겠습니다.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디로 들어가신다고? 어떻게 가이던스? 사모님께서 이제 주식 어떻게 하는 거냐 라면서 이제 본부장님한테 여쭤봤다고.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돈을 좀 주긴 했는데 뭐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할 텐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만나고 있는 지인 중에서 주식 투자로 해서 수익이 좀 났대요. 그래서 갑자기 전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업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는 회사 거예요. 때려치운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장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그분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과열되고 있고 어쨌든 관심도가 높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수익 나는 분들과 수익 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내가 잘 판단해서 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손실이 나도요. 네. 나중에 내가 실력이 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잘 뚜렷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좋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근데 노트를 그게 해놓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네. 틀려도 도움이 돼요. 틀려도 도움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재 9,996분. 뭐야? 4명 왜 빠졌어? 아니에요. 만 분을 아직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4명이 왜요? 맞은 게 아니고 안 좋았다고? 네, 9,939분, 9,996 이렇게인데, 야, 내가 진짜 만 찍을 때까지 광고를 안 하고 내가 버팅기고 있는데 많이 안 되네. 광고 좀 이따 합시다. 네? 안 하는 지 오래간만에 멘트 봤는데 훌쭉해졌어. 그래요? 안 아팠어요. 돼 보이더라고. 네, 근데 그거랑 앞에서 갔지? 그런 얘기 하실 거면 광고하는 게 나아요, 지금. 아니 이런 얘기하는 게 더 나을걸? 아, 그래요? 조금 더. 네, 코믹스 가서 하시면 돼요. 코믹스. 만 명. 코믹스. 올라갔어. 만 명. 아니요. 만 명. 들어왔잖아요.
아니에요. 9,992. 맞았어. 아, 여러분 저 공기계 있으면 하나씩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아이디 더블로 해서 들어와 주시고 하세요. 근데 만약에 네. 지금 만약에 오늘 만약에 아침에 시작했다 질문에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내가 1억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이거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다시 질문 오늘- 뭐라고요? 주식이 하나도 없었어. 아. 오늘 1억 갖고 있어. 오늘 시작해요. 아.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40%는 담아도 됩니다. 40%는 오늘 담아도 됩니다. 뭐라? 40%는 오늘 담아도 됩니다. 40%는 오늘 담아도 됩니다. You didn't ask me that question. 그걸 물어보지 않게 되게 얘기 못했는데 네.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어디에 담아도 됩니까? 그거 말한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60% 담거나 뭐 제약 갑자기 30% 하거나 아까 아침에 물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코덱스 담으면 돼. 와 4,040 와가지고 지금 이제 40%를 30다며 지금 뭐 그래갖고 그러면 금 살 거야? 그러면서 1억 가지고 집 살 거야? 전세? 뭐 월세 뭐 강남에 4개월 사면 쫓겨날 1억 왜 생겼는데. 무시하세요? 1억 큰데. 그래서 4개월은 아니구나. 그렇지. 하여튼 그럼 몇을 보고 지금 40%를 들어가요? 아니 뭐 탈이 1%도 2% 먹기 위해서도 은행 갔다 오면 먹습니까? 만약 그렇게 안 달보던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한 40% 넣어. 근데 넣는데 한 방에 무슨 2차 전지 그저께 올랐으니까 오늘 2차 전지. 재규 형님이 계속 얘기하니까 봐요. 이 김장현 씨 믿고 여기도 한 6천만 원 투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언제든지 3% 빠질 수 있고 언제든지 6% 갈 수도 있으니까 네.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도 들어가. 근데 잘 모르겠으면은 아까 뭐 1억에 4천만 하면 반 정도는 코덱스 하고 나머지는 실력 기른 셈, 약간 물릴 셈 해가지고 골고루 네. 하고 이러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해봤고 네. 아까 만 27분 와. 돌파를 했습니다. 오. 예, 감사하고요. 광고 빨리 하자. 삼성중공업 17%, HD 현대 17%, 한화 13%, 하이브 7%. 오늘 바이오도 불을 뿜어서 네. 할 얘기가 엄청 그러네요, 많아요. 그러네요. 시황만 짚어도. 오. 그래서 광고를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잠깐 진짜 1분만 진짜 계세요. 중요하니까. 진짜 1분만. 이거 듣고 가야 돼요. 딴 데 맞아. 가도 다 지금 광고하고 뭐 볼 것도 없어요. 딴 데 맞아. 가도. 내가 데이터 저기 자료 엄청 가져왔는데 네, 데이터를 많이 저희가 5시까지 연장 방송 해버릴 테니까 네. 집에 안 가고 조금만 계세요. 예. 자, 오늘은 요거 그 동파육이랑 네. 박은영 셰프님의 그 볶음밥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요게 210g짜리거든요. 요걸 9팩 드려요. 오. 그러니까 총 이만한 거를 9팩 드리는데 그게 4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39,000원. 근데 오. 그럼 맛이 없냐?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럼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는 건데 동파육이 부들부들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파는 동파육은 제가 중국에 있었잖아요. 그 중국 향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세죠. 예, 한국에서 파는 게. 근데 여기서는 그 맛이 하나도 안 나. 그 중국 향 냄새가 안 나고 되게 부들부들하고 짭조름하면서 고소해요. 그래서 맛있는 동파육 요거 9개에서 39,000원. 네. 저희가 항상 3프로에서 그 물가 안정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싸게 드리고 있으니까 네. 대게살 볶음밥 그리고 동파육 볶음밥 짭조름한 거 그리고 살짝 매콤한 거 그리고 동파육 달달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9팩 드립니다. 그래서 39,000원. 네. 자, 요거 동파육 광고 끝. 야, 그 고정 댓글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자켓 바람막이. 있구나. 예, 안에 이렇게 약기모 약간 뭐 이렇게 메쉬 소재로 한 겹이 더 있어요.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두께감이 만져봐 꽤 있어. 그러네요. 예, 빳빳하고 두께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후드 히든 자켓 요거 7만 원대. 예. 이거 딱 만지니까 바람막이 되고 방수가 되는 그런 소재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밖에서 활동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네. 요거 하나 가져가 지금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같습니다. 간절기 초겨울에 딱 맞는 자켓입니다. 안에 니트 하나 입고 딱 이렇게 입으면은 완벽하게 가벼우면서 실용적이고 또 러닝하거나 운동하거나 뭐 골프 좋다. 치거나 뭐 아무 때나 살짝 비 부슬부슬 오거나 할 때 이렇게 딱 목기 세워가지고 입을 수 있는. 그리고 타미 헬핏입니다. 딱 있네, 딱 있네. 야, 옛날에는 저희 소개팅 할 때는 저기 빈펄, 타미, 폴로 이런 거 입으면 무조건 그 소개팅 할 때 사귀는 거예요. 그래요? 예. 대단했는데. 다들 이거 입고 계신 거 아니야? 카페 가면? 그럴 수 있어요. 소개팅 한다고? 예. 자, 레가타 데일리 자켓 요거 네. 12만 원짜리를 79,000원에 오, 저희가 가격 좋네요. 싸게 드립니다. 자, 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광고 네. 끝. 오늘은 진짜 빨리 했어요. 진짜 빨리 했습니다. 대신 빨리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랬어요.
쿼카님께서 5억이 13억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벌어서 뭐 합니까? 이런 거 지금 사서 입고 쓰고 누리는 대한민국 거지. 경제 아작났는데 여러분들이 맞아. 소비를 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게 돌고 승수 맞아. 효과 여러분 알죠? 승수 효과, 승수 효과, 어. 멀티플라이어 에펙트 어. 뭐 찾아보시고 책임감을 좀 느끼시고 구매하시고 그러셔야죠. 네. 자, 그러면 재규님한테 시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황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어쨌든 굉장히 좋았고 강세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와 조선과 증권 쪽이 많이 변동성이 나왔는데 제약바이오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매번 보여드렸었던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인데 바이오테크 지수가 굉장히 좋죠. 이건 미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XBI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미국의 바이오테크 인덱스 ETF라고 보시면 좋은데 둘 다 굉장히 우상향을 잘 만들어 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럴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주로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와 로봇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봇 쪽이 워낙 강했고 지지난주부터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로 자금이 많이 안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2차 전지가 장 초반에 살짝 조정을 받으니까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29일 날 이번 주에 금리 인하 확률이 96.7% 그리고 12월 달 12월 10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의 확률이 지금 9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제약바이오가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건 그냥 보로노이가 오늘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넣어놨는데 기업들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매매하시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형주에 대해서 접근하시기가 좀 어렵다, 난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ETF입니다. 요거 이제 제약바이오 ETF거든요. 코덱스 바이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일봉이에요? 일봉입니다. 일봉. 그래서 요건 이제 코덱스 바이오 ETF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신고가 나오고 나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코덱스 바이오라는 ETF 상품이고요. 다음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타이거 바이오 탑 10이라고 하는 ETF인데 네. 요거 HTS에서 기업 분석을 눌러보시면 지금 화면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요게 나와요. 이 ETF를 어떤 종목들이 구성하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ETF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제가 ETF는 2개, 3개를 지금 넣어놨는데 어쨌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네. 뭐를 개별적으로 살지 공부하는 그죠. 것보다는 ETF 종목 그 구성 종목 보고 ETF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예, HTS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대형주 위주로. 그러니까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좀 믿을만한데 이 종목 하나하나 매매하시기엔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ETF를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또 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조선 여기 보시면은 HD 현대중공업이 울산 조선소를 가지고 있고요.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거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거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경주에서 봤을 때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하면 별로 멀지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트럼프가 방문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좀 붙은 것 같고. 저 바로 밑에 있는 게 울산, 저기는 현대중공업. 그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거제는 하나오션. 저기 좀 떨어져 있는 거는 하나오션. 그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아들내미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다 한화랑 좀 많이 더 스킨십이 있으니까 한화 쪽으로 갈 갈 거다.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고 2개 다는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두 개 다 못 가죠. 네, 그래서 저는 거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거제에 삼성중공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오션이랑 뭐 삼성중공업. 근데 이건 뭐 그냥 이벤트죠. 그렇죠. 이벤트고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주들 요거 잠깐 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삼성중공업은 2021년도에 수주한 저가 물량을 이번에 인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때 삼성중공업이
나온 실적 자체에서 저가수주한 물량들을 떨궈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분기부터는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오늘 HD 현대 같은 경우도 장 초반부터 굉장히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HD 현대와 헌팅턴 잉걸스라는 회사가 뭐 MOA를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MOU보다는 좀 더 이제 구속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MOA라는 것이 MOU보다는 좀 더 구속력이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쨌든 미국, 이거 민간 회사일 거예요, 헌팅턴 잉걸스가. 근데 미국에선 가장 큰 회사고, 미국 방산 쪽에선 가장 큰 회사고, 우리나라 HD 현대와 같이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MRO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조선 쪽에는 계속해서 붙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군함을 건조한다. 이거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뉴스입니까, 진짜.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여러 가지 공부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견제함에 따라서 수혜받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렇죠. 조선,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2차 전지 반등 나올 때도 ESS라든지 뭐 LFP 배터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때문에 길을 펴지 못했던 업종들이죠. 근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이클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권 쪽인데, 증권 쪽도 우리 많이 이야기했었죠. 뭐 눌림 나오면 접근을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매매를 하시면 증권사는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매매 많이 하게 되면 매매에 따라서 뭐 고객 예탁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일평균 거래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요즘에 뭐 해외 주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에 대한 수수료도 많이 떼고 있고, 요건 이제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권 업종들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 네. 요건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인데, 증권주가 어쨌든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증권주를 집중하거나 증권주를 좀 공략해봐야 된다는 이야기 할 때는 거래대금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여기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뭐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 자금까지도 증시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증권사들이 대형화되면서 실적이 좀 변동성 자체가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거 마지막 거 요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2017년도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한 증권 업종인데, 당시에 증시의 거래대금이 9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3조거든요. 와. 지금이 2배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어마어마하네. 2배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아이고, 여기서 증권사 ROE 같은 경우도 지금이 훨씬 더 높아요. 7%와 10%를 비교를 해보면 40%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돈도 잘 벌고 있죠. 가장 밑에 보시면 PBR은 지금이 더 낮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으면 그래도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제약바이오 오랜만에 자금 들어왔고, 조선주 미중 정상회담이나 뭐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증권주가식, 이렇게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저기 상법 개정,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한화, HD 현대, 두산, 그리고 SK 스퀘어, SK 뭐 이런 지주사들도 네, 많이 올랐죠. 불을 뿜었습니다. 네, 예, 52주 신고가죠? 예, 다 52주 신고가네요. 그래서 어느 섹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골고루 갖고 있는 코덱스를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렇네요. 시장의 2.5%를 코덱스 200이 오늘 2.7% 올랐을걸요. 우리 코스피는 2.5% 올랐나요? 그러니까 아웃퍼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골고루 자기가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 있는 섹터 한두 개만 갖고 나머지는 코덱스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날 수도 있어요. 아침에 제 그거 좋았죠. 날카로운 질문. 뭐였죠? 바이오 살짝 맥이 오니까 이제 수남매 가서 그치. 바이오 그리고 그동안 못 갔던 저기 엔터 이런 애들 쫙 한번 카메라 지금 하셨어. 도는 거 딱 시작 아니냐 이랬는데, 야 나도 놀랐어, 내 스스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예리함. 난 깜짝 놀랐어요. 가끔 무서워. 사람이 이렇게 크는구나. 그러니까 서당계 3년이면은 야 소름 돋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뭐 여기 상승 뭐 이런 거에 좀 주목할 만한 섹터 뭐 있을까요? 다 말씀하셨고, 아까 MOA 얘기했는데 MOA. MOA가 나도 오랜만에 들었었는데 뒤에 A가 언더스탠딩이 아니고 어그리먼트로 나오고,
그러니까 어그리먼트는 더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있다고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실행 계획에 가깝다. 실행 계획. 이건 단순히 나하고 너하고 이해했어 정도가 아니고 finalize 완전히 fully binding 하기 전에 나오는 실행 계획에 가깝다니까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현대가 올라간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자료로 한번 가볼까요? 20분이어가지고 벌써. 뭘 할까요? 오늘 10,000분 가까이 계시니까 요거는 꼭 알아가셨으면 진짜 좋겠다. 중요한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갖고 계시니까 요걸 말씀드려야 될까? 이런 게 있더라고. 페이지 14페이지 보면은 네. 과거에 1등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가 있잖아요. 시가총액 1위가 있고 2위. 1위는 항상 삼성전자지. 네. 변함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2위는 누구였을까? 옛날에 포스코가 2위 간 적이 있고 현대차 뭐 자동차가 2위 간 적이 있는데 2위 그룹하고 삼성전자 1위하고 그 갭이 삼성이 100일 때 네. 어느 정도 됐을 때 시장이 피크아웃 됐는가 이런 거를 분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보니까 포스코가 62%, 삼성전자의 62%까지 갔을 때, 현대차와 기아가 삼성전자의 64% 갔을 때가 시장이 피크아웃이었다. 지금은 그보다 못 미치죠. 지금 한 56%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더 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를 과거 패턴대로 63% 대입하니까 삼성전자 10만 3천 원, 하이닉스 57, 8만 원 가면은 과거 패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끝이 아니에요. 같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이거 11만 원 되고 60만 원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간격 정도로 하면 과거에 2등 주식이 1등 주식의 63% 정도. 재밌는 거 그려놨길래 한번 가져왔어요. 네. 혹시라도 보실 만한 사람 있으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별거 없어요. 다른 거는 질문 있으면 하시고 개별 종목은 아까 특별히 자료를 싫어합니다. 엄청 많이 가져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어? 있어요. 잘못 들었어. 그리고 종목을 내가 일부러 일찍 끝내고 뒤에 자료 있거든. 아니,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종목으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공부할 만한 종목. 네. 여기, 요거, 어디 갔어? 어디 갔지요? 요거. 네. 어디 갔어요? 죄송한데 쥐에 짠. 아니. 저희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HK 이노엔. 예. HK 이노엔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HK 이노에. 네, 이거 제약바이오로 오면은 이런 것도 이게 화학의약품인데 위장 관련되는 건데 이게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월봉이고요. 네.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네. 월봉.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피디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종목인 거예요. 그래. 월봉이고 네. 월봉이고 보여요? 월봉? 느낌 보여요, 어떠세요? 보여요. 예, 보시고 좀 와닿는 거 주봉으로 할까? 주봉. 그다음에 일봉으로 할까? 어때요? 네. 시장은 밸류에이션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다른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제가 이게 올려드린 게 있어요. HK 이노에 대한 모든 것.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어떤 스케줄로 가고 있고 쭉쭉쭉쭉 한 게 있으니까 보시고 질문 있으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전혀 시장에 뒤지지 않고 오늘 보시면 얼마 올랐어? 오늘도 4.4% 올랐죠. 네, 4.6% 오르고 이렇게 갔어요. 이런 거 공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보면은 그 소부장은 다 오르지 않았어요. 오른 종목 올랐어요. 네. 오른 거 없어요. 두산 정도. 요거 최근 조회 종목 요 화면 캡처해 주시고 요거 본부장님 관심 있는 겁니다. 사용하실 때 이제 네이버 들어가서 오케이. 지금 찾고 관심 있는 거 계신 HK 이노엔, 네. 하이브. 네, 하이브. 오늘 보니까 하이브 좀 잡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쪼쪼쪼쪼 왔을 때 두산. 근데 많이 올랐어. 두산은 오늘 올라서 좀 건드리기 애매한 것 같고 그 정도이죠. 그리고 KCC. KCC가 지주사는 아닌데 지주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자사주가 많기 때문에 네. 요거 과거 패턴으로 돌아오면은 오히려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주봉, 일봉. 목표 주가하고 괴리는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를 제가 주력 보는 섹터 아니고서 네. 보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부하세요. 네. 자, 종목에 대한 말씀을 또 잘 해주셨고요. 네. 재기님 남은 자료 더 있죠? 지금 제가 PPT를 닫아버려가지고 네. 못 찾고 있습니다. 집에 가자. 싫어하는데.
근데 저는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제약바이오는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그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 제가 몇 차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자금이 풍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온 쪽으로만 좀 몰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이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의 차이는 좀 시차는 아직까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래도 조금은 걸릴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를 만약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3, 4일 만에 결론을 내고 싶어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는 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길게 보신다면 반도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원칙을 좀 세워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아까 HK는도 그런 개념을 말씀을 드린 거고 KCC 같은 것도 사람들이 안 보는 거 말씀드린 거고 증권주도 동의하고 그렇게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제 여기서 이거를 50% 싣는다는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게 균형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으면은 지금 현대차 10배 레버리지 사서 하고 싶어요. 하세요. 현대차. 없잖아요, 상품이. 2배 레버리지는 없어요. 왜 현대차예요? 현대차? 현대차만 못 갔잖아. 현대차 못 현대차 갔다. 많이 갔어요. 못 갔어. 25만 20만 원. 해봤자 지금 20만 원에서 25만 원 온 건데. 오늘 덜 간 이유는 뭘까요? 자동차가? 오늘 덜 간 이유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까. 안 섹시해요. 그래. 그러면 언젠가 섹시할까요? 한 달 내로? 네. 그러면 샀어요. 근데 섹시하지 않았던 이유가 섹시해질 것인지 그게 아니고 싸다는 것 때문만 해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긁지 않은 복권을 좋아해요. 긁지않은 복권. 네. 꽝 될까봐. 꽝 될까봐 긁지 않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니 그 꿈을 사는 거잖아요. 꿈을 산다. 오케이. 네. 저는 꿈을 사는 게 좋다고 봐요. 오케이. 그게 행복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당신도 이렇게 꿈을 샀잖아. 로보스타 이런 거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물렸는데도 행복해요 이러면서 네네 로봇이 미래다. 저는 현대차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26부이네. 하이브나 뭐 JYP 이렇게 네네. 못 간 애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 이런 게 계속 될까요? 어때요?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거 매매하시면 괜찮아요.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던 게 선순환이 나올 테니까 좀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 좀 홀딩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좋다 보면 자금이 계속해서 돌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엔터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아까 현대차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동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지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과 업종군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필요하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그런 종목군들도 매력적인데 그런 종목이 나는 잘 안 맞아 라고 하시거나 좀 이제 나는 느리게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하시면 돼요. 달리는 말을 한 60%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한 20%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엔터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 위주.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동감하는 게 맞네.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아까 그런 엔터도 그렇고. 대형주. 알겠습니다. 27분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 네. 오늘의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4040을 넘은 장 두 분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오늘의 한마디 재규님부터. 저는 일단 뭐 너무 기분이 좋은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은 직구가 먹히는 그런 선순환 장세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좀 잡스러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좀 정상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딱딱 직구를 던진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너무 쫓아가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직구로.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 근데 제가 지난번 왔을 때 오프 열어놓은 게 4,020에서 4,150이었거든요. 네. 딱 중간에 왔어요. 더 올라갈 때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천천히 가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한마디 이겁니다. 주식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픈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혹시 돈을 못 벌었더라도 이거 페이지 맨 끝에 33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33페이지. 서툴러도 괜찮다. 서툴러도 괜찮다. 잘 못해도 괜찮다. 아직 어른이 안 돼서 그래요. 아. 나이 죽을 때에도 어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 아이는 자신이 옳을 권리뿐만 아니라 틀릴 권리도 갖고 있다. 자기가 틀려도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아이가 어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와 어른아이 차이는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어른이네요? 그럴 수 있죠. 저는 항상 틀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래서 어른이에요. 비판해도 별로. 그렇지. 이런 얘기를 그 곰곰이 생각한 무슨 정신과 의사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아마 책 보신 분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 거예요. 네네. 약간 논란이 있는 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말이 요즘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한 번 할 때 다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서툴러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너무 급한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툴러도 괜찮다. 요거를. 그냥 네. 돈만 잃을 뿐이다. 맞아요. 오늘 아침에 또 심지어 예.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네. 막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1시간 뒤에 사면은 손해 보는 것 같고 맞아, 막이 마음이 이렇거든요. 아침에 개장했는데 한국투자증권 앱이 먹통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 잔고조회가 안 풀려서 40분 동안 넘게 안 풀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우와. 네, 그때 이제 막 허둥지둥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서툴러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천천히 이제 잘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4천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감회가 진짜 새로울 거예요. 진짜. 예, 4,040을 넘은 오늘 이 장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지만 또 출구 전략과 머리는 냉정하게 해서 딱 모든 전략을 잘 짜놓으실 요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모두가 박수 칠 때 또 가장 또 조심해야 되고 가장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뒤에 오는 압권팀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